조상 대대로 피땀 흘려 지켜온 우리 전통 한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1등급 좌석 퍼스트 클래스에서 쫓겨난 한국 여대생. 그런데 단 한 통의 전화로 프랑스 항공사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곧이어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잠깐, 여러분은 어디서 이 얘기를 듣고 있나요? 동네를 적어주시면 저도 그쪽으로 인사 남길게요. 그리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동적인 한국 조상님들의 교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샤를 드골 공항에 이른 아침,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젊은 한국 여성이 1등급 좌석 퍼스트 클래스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나은 23살의 그녀는 외할머니가 손수 지어주신 연분홍 저고리와 자주색 치마를 입고 있었죠. 그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대대로 한국 전통을 지켜오는 한복을 연구해온 집안의 자긍심이 고스란히 담긴 보물이었거든요. 할머니, 프랑스에서도 우리 한복이 이렇게 아름답게 빛이 나네요. 하은이는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외할머니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외할머니는 해방 후 궁중 예복 복원에 평생을 바치신 분이셨어요. 하은아, 우리 문화는 어디를 가든 당당해야 한다. 그게 조상님들께 드리는 예의란다. 임종 직전까지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지금도 또렷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체크인 직원은 하은이의 여권을 받으며 잠시 멈칫했어요. 아마도 한복 차림이 신기했던 모양입니다. 이 옷 정말 아름답네요. 한국 전통 의상인가요? 프랑스 여직원이 어설픈 영어로 물었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가문에서 대대로 지켜온 한복이에요. 하은이는 예의 바르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직원이 뭔가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은이는 그런 시선들을 느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께 들어온 말씀이 있거든요. 하은아, 우리 조상들은 임진왜란 때도 일제강점기 때도 한복을 지켜냈단다. 그 자긍심을 잊으면 안 된다. 공항 면세점을 지나며 하은이는 많은 시선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감탄하며 바라봤고 어떤 이들은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죠. 특히 서양인들 중 몇몇은 마치 구경거리를 보듯 쑥덕거렸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파리에서 1년 동안 전통문화연구소에서 연수를 받으며 이런 시선들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당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인천행 항공편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하은이는 외할머니가 해주신 옥비녀로 머리를 곱게 정리하고 일어섰어요. 가방 속에는 프랑스에서 연구한 한복의 현대적 계승 자료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귀국하면 아버지와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었거든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에 맞게 발전시키는 것, 그게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이 먼저 탑승했습니다. 하은이는 한복 치마를 정갈하게 정리하며 기내로 들어갔어요. 승무원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자 하은이도 깍듯이 인사를 답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프랑스 승무원 몇 명이 하은이를 쳐다보며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하은이는 자신의 좌석인 일회의석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파리의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구나. 하은이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1년 동안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으니까요. 좌석에 앉자마자 하은이는 외할머니의 유품인 자개 손거울을 꺼내 마지막으로 몸단장을 확인했습니다. 한복 고름이 바르게 메어져 있는지, 치마주름이 고르게 퍼져 있는지 꼼꼼히 살펴봤어요. 할머니, 오늘도 품위 있게 행동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거울을 가방에 넣으려던 순간이었죠. 실례합니다. 금발의 프랑스 여성 승무원이 다가왔습니다. 이름표에 메들린 라페르라고 적혀 있었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메들린은 겉보기에는 우아해 보였지만 눈빛이 어딘지 차갑더군요. 그 의상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은이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옷이 너무 부피가 커서 비상시에 방해가 될 것 같아요.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좀 더 간단한 옷으로 갈아입으시거나 아니면 이코노미석으로 이동해 주시면 안 될까요? 메들린의 말투는 정중한 척했지만 속내는 전혀 달랐어요. 하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복이 안전에 방해가 된다니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죄송하지만 제가 입고 있는 한복은 한국의 전통 의상입니다. 그리고 제 좌석은 퍼스트 클래스 1등급석으로 정당하게 구매한 것이에요. 메들린의 표정이 순간 딱딱해졌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하지만 여기는 퍼스트 클래스예요. 다른 승객들을 위해서도 적절한 복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는 무시와 편견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주변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저으며 못마땅해 했고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상황을 지켜봤죠. 하은이는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품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 체면을 잃지 않는단다. 제가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하은이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제 티켓과 여권, 모든 서류가 완벽하고 한복 또한 적절한 전통 의상입니다. 메들린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사실 명확한 규정 위반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기내 분위기에 맞지 않는 건 사실이잖아요. 다른 승객들도 불편해하실 텐데요. 바로 그때 뒤에서 남성 승무원이 다가왔습니다. 메들린보다 더 오만해 보이는 표정을 지은 채 말이죠. 무슨 일입니까? 그는 쉴 새 없이 메들린과 프랑스어로 대화를 나눴어요. 하은이는 프랑스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기에 그들의 대화가 자신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당한 승객입니다. 하은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한복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에요. 이를 모독하는 발언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하은이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문화 전체에 대한 모독이었거든요. 외할머니와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지켜온 전통을 이렇게 무시당할 수는 없었어요. 공식적으로 매니저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은이가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메들린과 남성 승무원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잠시 후 중년의 남성이 나타났어요. 저는 피에르 마르텐입니다. 노르웨어 항공 샤를 드골 본부 매니저죠.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피에르는 처음부터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하은이는 정중하게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하은입니다. 귀하의 승무원들이 제가 입고 있는 한국 전통 의상을 문제 삼고 있어서 설명을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피에르는 하은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아, 그 의상 말씀이시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항공사의 퍼스트 클래스 이미지에 맞지 않습니다. 다른 승객들을 위해서도 좀 더 적절한 복장으로 바꾸시거나 이코노미석으로 이동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무엇이 적절하지 않은 건가요? 하은이가 반문했습니다. 한복은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한국의 무형문화재입니다. 어떤 면에서 부적절하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피에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여기서 법적 다툼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간단한 문제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코노미로 옮기시든가 아니면 비행기에서 내리시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주변 승객들의 웅성거림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어떤 승객은 너무 심하다며 중얼거렸고 어떤 승객은 그냥 조용히 하지라며 하은이를 타박했어요. 분위기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여기서 굴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순간 외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하은아, 우리 조상들이 지켜온 것들을 함부로 내줘서는 안 된다. 그게 곧 우리의 정체성이란다. 잠깐만요. 하은이가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에서 B라고 저장된 번호를 찾았어요. 1년 전 프랑스 문화교류 행사에서 만난 분이었죠. 그때 아버지와 함께 한국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회를 열었는데 그 행사에 참석했던 분이 바로 토마 블랑슈 부사장이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피에르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화 한 통 하겠습니다. 하은이가 차분하게 답하며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 친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토마 블랑슈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윤하은입니다. 1년 전 아버지와 함께 한국 문화 전시회에서 배웠던 하은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아, 윤 교수님의 따님. 물론 기억합니다. 그때 한복 패션쇼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무슨 일로 연락하셨나요? 죄송하지만 지금 귀하의 항공편에서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한복을 입고 있다는 이유로 퍼스트 클래스에서 쫓겨날 위기에 있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토마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들렸어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통화가 끝나자 기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피에르와 메들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은이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하늘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어요. 관제탑의 지시에 따라 이륙을 잠시 중단하고 다시 터미널로 돌아가겠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승객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뭐지? 테러야? 기계 고장인가? 누가 문제를 일으킨 거야? 불안과 궁금증이 뒤섞인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어떤 승객들은 하은이를 향해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방에서 책을 꺼내 조용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구입한 한국의 전통 미학이라는 책이었죠. 그 모습을 본 주변 승객들이 더욱 궁금해했어요. 바로 그때 몇 줄 뒤에 앉아있던 동양인 남성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마사오 다카하시, 40대 초반의 일본계 미국인이었어요. 그는 국제무역 전문가로 이 항공편의 단골 퍼스트 클래스 승객이었습니다. 마사오는 처음부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승무원들의 부당한 대우와 하은이의 침착한 대응을 모두 봤거든요.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상황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마사오가 하은이에게 다가왔어요. 제가 처음부터 상황을 지켜봤는데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네요.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하은이는 고개를 들어 마사오를 바라봤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곧 해결될 것 같아요. 마사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침착함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그 한복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 아내도 한복을 좋아해서 한국에서 맞춘 한복이 몇 벌 있거든요. 기내는 점점 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승무원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불안해했고 피에르는 계속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메들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다른 승무원들과 프랑스어로 급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혹시 무슨 일인지 아세요? 한 승객이 하은이에게 물었습니다. 곧 알게 되실 거예요. 하은이가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그 미소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다시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특별한 승객들이 탑승하기 시작했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기내에 들어왔습니다. 그중 맨 앞에 선 중년 남성이 바로 토마 블랑슈 부사장이었어요. 토마는 기내에 들어서자마자 하은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기내의 모든 승객이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윤하은 씨,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불쾌한 일을 겪게 해드려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토마 부사장의 공개 사과에 기내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승객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방금까지 하은이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피에르와 메들린은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특히 메들린은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부사장님, 괜찮습니다. 하은이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모든 승객의 존엄성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문제예요. 토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왔습니다. 그는 기내 전체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승객 여러분, 오늘 이 항공편에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한 승객분의 전통 의상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했습니다. 마사오가 일어섰습니다. 부사장님, 제가 처음부터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 여성분은 단 한 번도 거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우 품위 있고 정중하게 대응했습니다. 반면 당신들의 직원들은 마사오가 스마트폰을 들어 보였어요. 모든 걸 녹화했습니다. 승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니까 저 아가씨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어. 승무원들이 너무 심했어. 전통 의상이 뭐가 문제라는 거야? 토마는 피에르와 메들린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피에르 매니저, 메들린 승무원, 당신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항공사의 승객 차별 금지 정책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피에르는 버벅거리며 답했어요. 그건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전통 의상 착용이 어떤 규정을 위반한 건가요? 토마의 목소리가 점점 엄해졌습니다. 메들린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희는 그냥 기내 분위기를 생각해서. 기내 분위기? 토마가 반문했습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게 기내 분위기를 해치는 일인가요? 당신들은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 한복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단지 자신들의 편견으로 판단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은이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부사장님, 저는 이 두 분을 처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그게 진정한 국제 예절이 아닐까요? 기내의 다른 승객들이 하은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한백발의 노부부가 깊이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토마는 하은이의 말에 감동받은 듯 했어요. 정말 성숙한 생각이십니다. 하지만 잘못된 행동에는 그의 합당한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토마 부사장은 기내 방송 시스템을 켰습니다. 모든 승객이 들을 수 있도록 공식 발표를 하려는 것이었어요. 승객 여러분, 저는 노르웨어 항공 본사의 토마 블랑슈 부사장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기내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 이 항공편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한 승객분의 전통 의상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했습니다. 승객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이런 공식적인 발표를 기내에서 듣는 건 매우 드문 일이었거든요. 메들린 라페르 승무원과 피에르 마르탱 매니저는 오늘부로 모든 업무에서 해제됩니다. 토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우리 항공사는 그 어떤 형태의 차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기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승객들은 이런 단호한 조치에 박수를 보냈어요. 특히 마사오가 가장 큰 박수를 쳤습니다. 메들린은 하은이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지했어요. 당신의 아름다운 문화를 모독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피에르도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저 또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전통 문화에 대해 무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하은이는 그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세요.
우리는 모두 배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때 뒤쪽에서 백발의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아가씨, 당신이 정말 대단해요. 우리도 젊었을 때 외국에서 무시당한 적이 많았는데 당신처럼 당당하게 대처하지 못했거든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옆에 앉은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전통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지켜주는 젊은이가 있어서 다행이야. 보기만 해도 마음이 뿌듯하네. 다른 한국인 승객들도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한복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네요. 우리 딸에게도 한복을 해입혀야겠어요. 하은이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머니, 약속 지켰어요. 우리 문화를 당당하게 지켰어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토마 부사장이 하은이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가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항공사는 문화 다양성 교육을 필수로 실시하겠습니다. 마사오도 하은이 곁으로 왔습니다. 당신의 침착함과 품위에 정말 감명받았어요. 이 영상을 제 소셜미디어에 올려도 될까요? 많은 사람이 이런 좋은 이야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은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게 된다면 기쁘죠. 기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하은이를 의심스럽게 보던 승객들도 이제는 존경과 감탄의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어떤 서양인 승객은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며 하은이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토마 부사장의 처리가 끝나고 기내는 다시 출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승객들은 하은이를 영웅처럼 바라봤고 새로 배치된 승무원들은 모두 정중하고 친절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이제 인천국제공항을 향해 출발하겠습니다.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오늘 기내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지만 덕분에 우리 모두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국제적 소양이라는 걸 말이죠.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하은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1년간의 유학 생활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따님, 정말 자랑스러워요. 앞좌석에 앉은 중년 여성이 돌아보며 말했어요. 저도 딸이 있는데 우리 딸도 저렇게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하은이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에요. 저는 그냥 외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동했을 뿐이에요. 외할머니가 어떤 분이세요? 그 여성이 관심 있게 물었어요. 궁중 복식 복원 전문가셨어요. 해방 후부터 평생을 우리 전통 의상 연구에 바치셨죠. 늘 말씀하시길 우리 문화는 어디서든 당당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하은이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마사오가 옆에서 말했어요. 정말 대단한 가문이시네요. 그런 정신이 있었기에 오늘 같은 일이 가능했던 거겠어요. 비행 중에 여러 승객이 하은이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이는 한복에 대해 질문했고 어떤 이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표했어요. 특히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서양인 여자아이가 엄마와 함께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예요. 아이가 프랑스어로 말했고 엄마가 영어로 통역해줬어요. 소피가 당신의 옷이 정말 예쁘다고 하네요. 공주님 같다고 해요. 하은이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어요. 고마워, 소피. 이건 한복이라고 해. 우리나라 전통 옷이야. 저도 입어볼 수 있어요? 소피가 큰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하은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나중에 한국에 오면 예쁜 한복을 입어볼 수 있을 거야. 소피의 엄마가 감사 인사를 했어요. 딸이 여러 나라 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오늘 정말 좋은 배움이 되었네요. 토마 부사장도 중간에 하은이를 찾아왔습니다. 죄송하지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문화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때 자문을 구할 수 있을까요? 당신 같은 분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하은이는 기꺼이 승낙했어요. 네, 좋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어요. 기내 곳곳에서 하은이에 대한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품위가 있어 우리나라 대표로 나가도 될 것 같아. 저런 젊은이가 있어서 희망적이야 같은 말들이 들렸어요. 6장 토마 부사장은 기내 방송 시스템을 켰습니다. 모든 승객이 들을 수 있도록 공식 발표를 하려는 것이었어요. 승객 여러분, 저는 노르웨어 항공 본사의 토마 블랑슈 부사장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기내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 이 항공편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한 승객분의 전통 의상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했습니다. 승객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이런 공식적인 발표를 기내에서 듣는 건 매우 드문 일이었거든요. 메들린 라페르 승무원과 피에르 마르탱 매니저는 오늘부로 모든 업무에서 해제됩니다. 토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우리 항공사는 그 어떤 형태의 차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기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승객들은 이런 단호한 조치에 박수를 보냈어요. 특히 마사오가 가장 큰 박수를 쳤습니다. 메들린은 하은이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지했어요. 당신의 아름다운 문화를 모독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피에르도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저 또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전통 문화에 대해 무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하은이는 그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세요. 우리는 모두 배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때 뒤쪽에서 백발의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아가씨, 당신이 정말 대단해요. 우리도 젊었을 때 외국에서 무시당한 적이 많았는데 당신처럼 당당하게 대처하지 못했거든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옆에 앉은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전통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지켜주는 젊은이가 있어서 다행이야. 보기만 해도 마음이 뿌듯하네. 다른 한국인 승객들도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한복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네요. 우리 딸에게도 한복을 해입혀야겠어요. 하은이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머니, 약속 지켰어요. 우리 문화를 당당하게 지켰어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토마 부사장이 하은이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가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항공사는 문화 다양성 교육을 필수로 실시하겠습니다. 마사오도 하은이 곁으로 왔습니다. 당신의 침착함과 품위에 정말 감명받았어요. 이 영상을 제 소셜미디어에 올려도 될까요? 많은 사람이 이런 좋은 이야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은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게 된다면 기쁘죠. 기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하은이를 의심스럽게 보던 승객들도 이제는 존경과 감탄의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어떤 서양인 승객은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며 하은이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7장 토마 부사장의 처리가 끝나고 기내는 다시 출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승객들은 하은이를 영웅처럼 바라봤고 새로 배치된 승무원들은 모두 정중하고 친절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이제 인천국제공항을 향해 출발하겠습니다.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오늘 기내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지만 덕분에 우리 모두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국제적 소양이라는 걸 말이죠.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하은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1년간의 유학 생활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따님, 정말 자랑스러워요. 앞좌석에 앉은 중년 여성이 돌아보며 말했어요. 저도 딸이 있는데 우리 딸도 저렇게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하은이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에요. 저는 그냥 외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동했을 뿐이에요. 외할머니가 어떤 분이세요? 그 여성이 관심 있게 물었어요. 궁중 복식 복원 전문가셨어요. 해방 후부터 평생을 우리 전통 의상 연구에 바치셨죠. 늘 말씀하시길 우리 문화는 어디서든 당당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하은이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마사오가 옆에서 말했어요. 정말 대단한 가문이시네요. 그런 정신이 있었기에 오늘 같은 일이 가능했던 거겠어요. 비행 중에 여러 승객이 하은이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이는 한복에 대해 질문했고 어떤 이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표했어요. 특히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서양인 여자아이가 엄마와 함께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예요. 아이가 프랑스어로 말했고 엄마가 영어로 통역해줬어요. 소피가 당신의 옷이 정말 예쁘다고 하네요. 공주님 같다고 해요. 하은이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어요. 고마워, 소피. 이건 한복이라고 해. 우리나라 전통 옷이야. 저도 입어볼 수 있어요? 소피가 큰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하은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나중에 한국에 오면 예쁜 한복을 입어볼 수 있을 거야. 소피의 엄마가 감사 인사를 했어요. 딸이 여러 나라 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오늘 정말 좋은 배움이 되었네요. 토마 부사장도 중간에 하은이를 찾아왔습니다. 죄송하지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문화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때 자문을 구할 수 있을까요? 당신 같은 분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하은이는 기꺼이 승낙했어요. 네, 좋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어요. 기내 곳곳에서 하은이에 대한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품위가 있어 우리나라 대표로 나가도 될 것 같아. 저런 젊은이가 있어서 희망적이야 같은 말들이 들렸어요. 8장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기 몇 시간 전 기내는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하은이는 마지막으로 외할머니의 자개 손거울을 꺼내 한복을 정리했어요. 곧 고국 땅을 밟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은 씨 마사오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제가 올린 영상이 벌써 수만 명이 봤어요. 댓글들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하은이는 스마트폰 화면을 봤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 진정한 품격, 문화적 자긍심 같은 단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많은 사람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마사오가 말했어요. 이게 진정한 문화 교류 아닐까요? 기장이 마지막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오늘 이 항공편에서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 분의 용기와 품위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교훈을 줬어요. 그리고 깜짝 발표가 이어졌어요. 윤하은 승객님께서는 오늘부터 저희 노르웨어 항공의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됩니다. 앞으로 문화 다양성 증진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내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은이는 깜짝 놀랐지만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외할머니께서 원하셨던 일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다니 신기했습니다. 소피가 다시 한번 하은이에게 달려왔어요. 언니, 저도 나중에 한복 입고 사진 찍어서 보여줄게요. 하은이는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래, 소피, 내가 한복을 입는 모습을 꼭 보고 싶어.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하은이가 일어서자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박수를 쳤어요. 통로를 지나가는 하은이에게 수고하셨어요. 자랑스러워요. 멋있어요. 같은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공항에 내리자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은아, 잘 왔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아버지, 저 해냈어요. 외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문화를 당당하게 지켰어요. 하은이도 울먹였습니다.
마사오와 토마 부사장, 그리고 몇몇 승객들이 하은이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요. 공항을 나서면서 하은이는 한국의 따뜻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한복 치마가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아, 잘했다. 정말 잘했어. 그날 밤 뉴스에서는 하은이의 이야기가 대서특필됐습니다. 한복으로 문화적 자긍심을 지킨 젊은 여성, 전 세계가 감동한 한국인의 품격 같은 제목들이 화면을 장식했어요. 하은이는 외할머니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약속 지켰어요. 우리 문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에 보여줬어요. 이제 더 많은 사람이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게 됐어요. 창밖으로는 한국의 밤하늘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은이의 마음속에도 별처럼 빛나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 보였지만 오늘의 경험이 큰 힘이 되어줄 것 같았습니다. 외할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조상들이 지켜온 전통을 이제 자신이 더 아름답게 이어가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하은이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종차별은 안 됩니다. 저희부터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 따뜻한 세상을 만듭시다. 구독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에 느낀 점도 달아주세요. 오늘도 웃으며 하루 보내요.